드디어 그 마지막 세션 리사이클인데요. 또 레오로고에서는 리사이클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메인 소재인 철이라는 소재 자체가 사실 100% 재활용이 가능한 이미 친환경적인 소재예요. 그러니까 철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폐자재든 혹은 뭐 남아서 버려지는 자재든 사용을 다하고 정말 형태가 어그러져서 모이는 어떤 폐품이나 뭐 고철 이런 것들을 다 싹 다 모으면 철 스크랩이라고 저희가 통칭을 합니다. 철 스크랩을 녹인 다음에 걔네를 이제 철 원래 그 흐르는 물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다시 가공을 해서 다른 형태의 철로 재생산하는 과정이 순환 구조로 계속 돌아갑니다. 네, 근데 이제 원래 뭐 철광석이나 다른 원료탄에 비해서 이 철 스크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랑 이제 그런 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저히 적어요.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 쓰이지 못했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판재류, 소위 말하는 이제 저희가 가공하는 철판 형태로 제작이 불가능했어요. 기술에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좀 해결이 돼서 포스코 쪽에서도 이제 이런 전기로 생산, 이 철 스크랩을 가공하기 위한 전기로 생산 협약을 맺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그런 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한 40번 정도의 순환 과정을 거칩니다. 한 번 생산된 철을. 그래서 그 철들이 뭐 건축 자재가 될 수도 있고 뭐 알루미늄 캔처럼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면서 일반적으로는 1톤이 생산이 되면요, 이 철이 사라질 때까지 10톤으로 누적 사용량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10배가 활용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소재 자체도 이미 친환경적인 면모가 있어서 저희는 어쨌든 앞서서 말씀드린 5가지 키워드에 포함해서 리사이클까지 네,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겠다. 태생 자체가 친환경. 그렇습니다. 네, 너무 훌륭합니다. 네. 먼저 효성이라고 이제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효성에서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펄피, 이 귀여운 것들 만드시는 펄피 도쿄님. 그다음에 노플라스틱 선데이에서 오셨어요. 세 분 각자 어떤 브랜드를 또 해서 일을 하시고 또 어떤 브랜드인지 이 리사이클과 관련해서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효성이라는 회사의 전략본부 브랜드 마케팅에 근무하고 있는 노세진 PM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지금은 이제 주효성에서 저희 효성그룹과 그다음에 효성 각 사업부들이 있거든요. 효성 TNC, 효성 첨단소재, 효성 화학, 효성 중공업 이렇게 4대 비즈니스까지 합해서 전반적으로 그룹 브랜딩하고 마케팅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ESG 브랜드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ESG 브랜드의 어떤 전략이나 마케팅 관련 부분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효성 TNC에서 친환경 제품 PM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뭔가 원료 구매부터 뭐 판매까지 사실은 마케팅까지 모든 거를 다 약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다음 펄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재생 펄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에 귀여운 소품들이나 굿즈를 제작하고 있는 대표 하경민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사용하는 재생 펄프 중에서도 이제 폐우유팩에서부터 추출한 재생 펄프 원료를 중점적으로 좀 활용해서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노 플라스틱 선데이는 이제 이름에서 느껴지시지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플라스틱 선데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건희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브랜드는 어쨌든 플라스틱의 지속 가능한 그런 순환 구조들을 여러 협의체들과 연대해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는 특히 이제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러한 플라스틱 그런 쓰레기들을 또 필요한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런 기술들을 되게 또 오픈소스화 시켜서 되게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문해력, 플라스틱에 대한 그런 문해력들도 높이고 또 다채로운 공간에서 필요한 플라스틱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효성, 이제 플라스틱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사실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저희 옷에 플라스틱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실제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원단을 만드는 이제 일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친환경적인 소재들이 우리가 또 잘 모르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려요.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거는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그걸 이제 녹여가지고 실로 만든 다음에 그 실로 이제 원단을 만들어서 옷을 만드는 그걸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요즘은 이제 폐어망을 바다에서 건져서 그거를 다시 실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옷으로 만드는 폐어망 재활용 나일론이 좀 많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걸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010년 정도인데 13년 전에 네, 그쵸. 그래서 좀 더 사실 연구부터 시작한 건 2007년이고,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 글로벌하게 처음으로 그렇게 친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리젠 오션이라는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옷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옷이 많이 되고 있고요. 현재도 많이 상용화가 되고 있는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고마운 게 그 해외에 있는 럭셔리 브랜드들부터 그런 운동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프라다에 가시면 리 나일론 컬렉션 있고 뭐 구찌나 버버리 같은 이런 브랜드에서 먼저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점점 내려와서 이제 저희 대중 브랜드들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넥스트 차세대 친환경 소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이제 많은 이제 종류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생각하시는 좀 되게 가능성이 좋은 높은 그런 게 있나요? 근데 사실 제일 미래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생분해 폴리에스터, 생분해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생분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묻었을 때 결국은 분해돼서 썩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개발도 많이 하고 했지만 지금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지만 결국은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네, 정말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소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폐어망으로 만든 원단이 상용화될 수 없었어서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멈췄다가 이제 관심이 생기면서 이제 이렇게 활용이 됐다고 하는데 뭔가 이런 신소재를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큰 장벽은 가격인가요? 예전에는 가격이었고 가격도 여전히 장벽이긴 한데 지금은 약간 사람들의 인식, 소비자 인식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이제 효성이 추구하는 것과도 이제 어떻게 방향성이 맞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희 그 착한 브랜드, 지속 가능한 브랜드 다 너무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래야 효성도 네, 물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예뻐서 샀는데 그게 친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친환경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제품들 많이 사야지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친환경적으로 되는 거고 내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레어로우도 이제 오늘 참여하게 됐지만 제가 너무 좋았던 거는 레어로우 생각했을 때 친환경 브랜드라는 생각보다는 너무 뭐 예쁘고 튼튼하고 뭐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고 막 이런 생각이 진짜 힙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철학이 있는 거죠. 완전 볼수록 매력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람들 인식이 아예 생활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펄피는 약간 공예 같은 그런 브랜드인데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거를 되게 작은 일상적인 부분에서 이제 소비자가 쉽게 이렇게 픽할 수 있게끔 해주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우유팩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제품들인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제품 소개할까요? 네. 일단은 여기 과일 모양은 이제 실내 방향제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시면은 향기를 맡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재생 펄프에 이런 씨앗들이 담겨져 있어서 꽃말의 의미에 따라서 씨앗을 키워볼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씨앗 페이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우유팩을 선택을 하셨어요? 이런 일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브랜드 이름도 펄피듯이 네. 저는 펄프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거를 단순히 보통 이제 포장재라든지 조금 외부적인 것들로 사용을 하지만 이것 자체가 제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펄프를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뭐 종이, 택배 상자 이런 것들에 사용하는 이제 나무를 벌목해서 만들어지는 섬유소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반 펄프나 재생 펄프에 비해서 우유팩에 들어가는 펄프는 사실 최상위 등급을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버진 펄프라고 하는데 뭐 내구성이라든지 가공성이 굉장히 뛰어난 소재이다 보니까 이걸 활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유팩을 직접 수거를 하시고 이거를 어쨌든 이렇게 가공할 수 있기까지 뭔가 공정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학교라든지 카페에 이제 정기적으로 우유팩을 배출하는 상업 공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걸 통해서 가공을 하게 되고요. 우유팩을 수거해서 가공하는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해리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해리 과정이 비닐과 펄프를 분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비닐과 펄프를 분리하고 나서 이제 나온 펄프를 가지고 아주 잘게 분쇄해서 섬유화 시킵니다. 이제 물에 담가서 이제 잘게 분해하게 되면은 그 흰 쌀죽처럼 되거든요. 이제 그 상태를 가지고 이제 원하는 형태로 좀 압축을 해서 가공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짜 우유팩 따로 이렇게 분리 배출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 재활용률이 낮은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은 아직은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종이랑은 완전히 분리해서 배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냥 종이 펄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폴리에틸렌 비닐이 앞뒤로 코팅이 돼 있어서 이걸 분리할 수 있는 공정의 재활용 공정이 꼭 필요해서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폐지랑 같이 섞어서 보내게 되면 그냥 다 재활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의 부족인데요. 사실 이렇게 제대로 된 재활용 그 상식을 알고 있어도 버릴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수거가 제일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유팩을 따로 그러면 여기는 종이, 뭐 페트병, 뭐 스티로폼, 그 옆에 우유팩 이렇게 따로 분리할 수 있는 수거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없고 또 최근에는 우유팩 전용 수거함이 이제 지역별로 조금 배치가 어느 정도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내 집 앞에 없고 그렇죠. 들고 나가서 또 그렇죠. 그 수거 거점까지 가서 수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은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수거율이 많지가 않은 어쨌든 수거 자체의 문제군요. 또 열심히 실천하시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있어야 네, 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게 얼마나 큰 이제 용기이고 정말 대단한 적극성인지 이걸 좀 인정해주고 좀 다양한 보상 체계가 그러니까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러면은 플라스틱은 또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잖아요. 네. 우유팩에 비할 게 아닌 수준일 것 같은데 그 어떤 종류를 주로 사용하세요? 그 많은 종류 중에서 PP랑 PE 종류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주로 뭐 PP는 도시락통 그런 거, 뭐 라겐맛 같은 거 이제 네, 제일 투명한 그런 보편적인, 건데 네. 그런 거 주로 많이 있고요. PE는 이제 HDP, LDP로 주로 나눠서 있는데 뭐 세제통이나 이런 것들 보면 HDP이고 뭐 튜브 타입에 있는 것들은 LDP. 근데 그 두 종류를 쓰시는 이유는 네. 가장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서인가요? 네, 뭐 어쨌든 구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나일론 같은 것들은
말씀해 주셨지만 네, 습기를 막 머금거나 이렇기 때문에 가공하기가 사실 조금 좀 까다로운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뭐 팩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지만 또 뭐 온도가 250도 이상이거나 또 이런 또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제 어쨌든 개인 단위에서 초기에 가장 좀 쉽게 접할 수 있고 재활용하기 용이한 것들을 하다 보고 또 이제 또 범용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이제 6가지 종류가 마크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좀 선정을 그런 차원에서 좀 복합적인 차원에서 이 2가지를 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노플라스틱 썬데이는 네. 뭐랄까 이제 B2B 프로젝트도 네. 많이 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네. 금형을 파서 네. 이렇게 네. 찍어내는 네. 걸 하는데 금형을 판다는 게 되게 네. 비용적인 이렇게 부담이 큰 거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프로젝트마다 아. 이렇게 금형 만들 수 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실제적으로 형상을 결정하는 코어 부분을 네. 이제 그 알루미늄 소재로 아. 간단하게 깎아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제품을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좀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되게 다양하게 좀 만들어 보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고 좀 보람찬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생 플라스틱은 그러니까 특유의 비주얼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오로라 같은 똑같은 제품이 있을 수 없고 네. 또 어떨 때는 뭐 컬러가 조금은 다르게 믹스가 된다든지 네. 좀 이런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네. 어때요? 초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상쇄시켜서 있는 제품들을 좀 최대한 분량을 좀 줄이고 좀 보급될 수 있게 할까라는 측면에서 좀 진행한 부분이 있고 약간 그 의도됐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컬러 저 층마다 이제 그 일정한 배율이 있고 배율로 이제 배합을 해서 최대한 이제 첫 번째 생산품에서 첫 번째 생산품이 있다면 같은 느낌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재생할 수 있는 어떤 소재를 수급하는 기관과 그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제 업체라던가 그런 쪽으로 연결해주는 어떤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는 그거를 만드시는 분들이 직접 수거를 해야 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심지어 효성조차도 실제로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저희가 직접 수거하진 않고 그런 걸 전문적으로 수거해서 예를 들면 헤어망에 한해서는 수거를 다 해가지고 수거하는 업체가 있고 그 세척해서 커팅하는 업체가 있고 또 그거를 녹여가지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중간 업체들이 있고 그런 굉장히 조그만 업체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저희도 막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좀 크고 이런 데도 있고 또 네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 새어망 에코닐이라고 하잖아요. 네. 에코닐을 사실은 가격 때문에 업체에서 구매를 못하고 그리고 사실은 제조업에서 가격을 맞춰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좀 있잖아 업체가 있거든요. 효성에서 가격을 맞추기 위해 하시는 특별한 노력들 그게 R&D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신 건지 저희는 좀 더 많이 팔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비즈니스적으로 저희는 더 많이 팔고 싶고 럭셔리하게 가서 우리가 너무 멋있게 브랜딩 하는 것보다는 좀 보편화를 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결국은 인건비 낮추고 설비 투자해서 설비 늘리고 그다음에 우리 마진 적게 먹고 그냥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진짜 진짜 끝까지 계셔주신 분들도 있고 오늘 너무너무 기대 이상으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돌아가셔서 또 조금은 더 게임 마인드와 게임 마음으로 이렇게 또 우리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시간들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들으셨던 이야기들 다 인스타에서 또 팔로우 하시고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소비해줘야 되는 그런 브랜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같이 샤라웃 해주는 그런 관계 맺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어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